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계획에선 AI에 기반한 미래 산업과 임대주택, 대중교통 등이 거론됐는데요. 사는 곳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이른바 경기 기회타운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5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21개 규모 부지에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최대 30층 내외 건물을 건립하고 IT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포부입니다.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기숙사 1,000호와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승용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도시 모델인 이른바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3터, 1터, 문화, 여가, 스포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합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약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테크노밸리에는 방문치료와 재활치료, 주야간 보호 등 돌봄의료 통합센터도 마련됩니다. 경기 아리백 탄소중립타운을 목표로 모든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빌딩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경기도 수구도시로서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만 평 정도의 첨단 산업 분야가 새롭게 공공용지로 분양이 될 거이기 때문에 수원은 새로운 성장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으로 김 지사는 인재개발원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시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정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성시 옥천동 골목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옥천동과 성남동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이 80%가 넘고 거주하는 주민들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노후 주거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상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과 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 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주거 밀집지다 보니까 이 노후주거 밀집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경관을 개선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주민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주민들끼리의 공동체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 안성시가 계산한 필요 예산은 약 109억 원. 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자체 시비를 확보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사업 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계속되는 사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엇갈리는 반응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매번 시도했던 개선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좋았죠. 뭐 이구동성으로 그냥 교육도 열심히 참석해주고 서로 그냥 으쌰으쌰 그랬는데 매번 때마다 그 사업이 실패가 되고 그러니까.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성남동과 옥천동 구도심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6070 거리 등 이미 조성된 테마거리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2차례 공모에서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전혀 없어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립지 면적을 줄이고 유치하는 곳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3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수도권에 매립지 설치에 동의하는 지역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섭니다. 자체 매립지 사용을 주장하며 1, 2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도 이번에는 참여합니다. 공모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진행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앞선 1, 2차 공모에서 응모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공모 시설의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기능을 넘어 주민 친화적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 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 2차 공모 때보다 5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선호하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해 주변 영향지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지 면적은 줄였습니다. 1차, 2차 공모와 달리 부지 면적은 9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고 부대 시설도 에너지화 시설 설치만 넣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3천억이라는 돈이 이게 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닌 거고 해서 또 면적도 지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는 참여 지자체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철도 기본계획에 위례 과천선 의왕 연장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승인과 사업비 마련이란 과제가 남은 가운데 의왕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위례 과천선 경기 남부 연장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복정역부터 정부 과천청사역까지였던 노선이 의왕을 지나 반월까지로 확장된 겁니다. 위례 과천선 연장은 의왕시가 부족한 교통 인프라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추진해온 사업. 의왕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온 만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도 이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의왕시의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번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 이 위례 과천선 연장하는 의왕까지 연장한 안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의왕시가 진행한 용역에 따르면 위례 과천선 의왕 연장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0.8. 일반적으로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의왕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0.7 후반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 과천선 연장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느냐에 달렸습니다. 또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이번 의왕 지역 총선 후보자들 모두 공통으로 위례 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후보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위례 과천선 연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표심 잡기에 그칠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 동백 일대 교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동백 나들목을 건설하는 사업이 용인시 지방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동백지구로 이사온 정종근 씨.
마을에 애정을 갖고 10수년째 살고 있지만 서울로 향할 때마다 아쉬움이 생겨납니다. 눈앞에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신갈 IC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신갈 IC까지 출근 시간에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교통적인 어떤 시간적 낭비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과 컴플레인으로 다가와서 마을 인근에 영동 고속도로가 있지만 들어설 길은 나 있지 않은 상황. 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6km 이상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용인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동백나들목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지자체 지방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받게 됐습니다. 동백나들목 사업은 2022년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를 거친 상태로 현재 도로 연결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는 허가가 나오는 대로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오는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상반기에 도로 연결 허가가 나오면 우리 시가 업무 추진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원하는 동백 IC는 개설이 되는데 가능한 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백나들목 건설에는 용인시 예산 1,137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걷기 좋은 나들이 장소로 군포 대암이동에 있는 반월저수지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동안 나들이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이었던 주차 문제도 이번에 주차 타워를 만들면서 해소했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군포 대야미 반월 저수지. 호수를 연상케 하는 수려한 경치와 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 덕에 군포에 손꼽히는 휴식처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차 문제.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이미 저수지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내용과는 달리 시조차도 단속을 유예하며 도로를 암묵적인 주차장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반월 저수지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해온 군포시. 7년여 만에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4층 규모로 12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는 추가로 주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주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 워낙 주차할 데가 없어서 노상 주차를 그냥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노상 주차장도 조만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주차 타워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주차 타워는 당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다음 달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10년간 카메라를 들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어다녔는데요. 10년간 기록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문지성 양의 아빠 문종택 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가까운 동거차도에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 놓아 외쳤던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촬영한 영상은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역사였습니다. 그 10년의 역사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분들 스스로가 1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10년의 세월 동안 촬영한 무려 5천여 개의 영상 클립, 50테라가 넘는 분량을
104분 분량으로 축약해 영화로 제작하는 건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와 마주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민으로 어떤 걸음을 해오셨는지 쭉 흐름을 만드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 지난 10년의 시간을 회상한 유가족들. 평범했던 엄마 아빠가 거리에 나서고 구호를 외치고 삭발을 해야 했던 일들이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힘듭니다. 왜 피해자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지 저는 새삼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을 믿지 못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직접 묻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지성이 아빠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날 해수부 해경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고 적어도 엄마 아빠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했노라. 아이들 만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도내 대출 1위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6년째 지키고 있는데요. 도서관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정민 씨. 책을 즐겨 읽는 김 씨는 읽고 싶은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을 찾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에서 대출 중이거나 없을 때 서점에서 바로 신간 도서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면 지자체가 그 책을 구매해 대출하는 방식의 도서 바로 대출제는 지난 2015년 용인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현재는 많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도 하는 공간, 카페 못지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 대출이 이뤄지는 수지 도서관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VR과 3D 프린터, 영상 촬영을 비롯한 체험과 수업도 이어집니다. 독서부터 휴식까지 도서관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읽고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수지도서관 안에서 VR 체험관이라든가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험에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째 경기도 내 도서대출 1위로 꼽힌 용인시는 그 인기만큼 장사와 문화 프로그램도 늘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도서 사무대차 운영 등 용인시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쉼이 있는 도서관, 책을 통한 체험이 있는 도서관,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배움이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용인시는 19곳인 시내 공공도서관을 오는 2028년까지 24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 동네를 누비며 무엇이든 도와준다는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타난다는 분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한 달에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그때는 모든 약속은 다 미뤄놓고 우선 이것만 이제 하기로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해야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덩달아 와갖고 한다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땀인 것 같아요.
이게 땀을 흘리는데 이게 제가 일하면서 흘리는 땀이랑 하면서 흘리는 땀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찍 왔네. 같이 하자고. 저희 같은 경우 우체국이라는 시스템이 뭐 이제 집집마다 가까워 방문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취약계층, 뭐 이렇게 나라에서 보상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봉사단을 한번 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이 했던 거를 저희가 그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저희가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제 후배 입장에서 이렇게 꾸려오게 된 거죠. 우체국 일도 힘든 거는 아시잖아요. 저희보다 좀 약간 취약계층을 좀 찾아서 봐드리고 또 연세 요 주위에 저희가 여기가 통합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인사드리고 좀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봉사가 나눔이잖아요, 봉사가. 뭐 실제로 넉넉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자꾸 차츰차츰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연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봉사단 회원님들께서도 점점 이렇게 좀 의지가 강해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의견이 자꾸 묻어나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봉사단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봉사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따뜻한 마음이 더 커져요. 따뜻한 분들이 이렇게 뭉쳐지니까 이게 눈덩이가 더 커져가지고 그나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